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12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하기에는 0.6포인트 정도 모자랐는데요. 오늘 마감은 211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약세였습니다만 그래도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53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마감은 52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시죠. 주신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부터 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 오늘 있었습니다. 네, 지난 어제였죠.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들어보면서 오늘장 시황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 그 밑바탕이 됐던 모멘텀이 바로 양적 완화였습니다. 즉 글로벌의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곧 결국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택시장 아니면 그죠? 주택시장 아니면은 기존에 뭐 어떤 국채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은행에 넣어둔다라던가 아니면은 주식 투자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어떤 이런 신흥국 위주의 그런 주식시장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만큼 올라오게 된 것이겠죠. 근데 어제 이제 FED의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꾸준하게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및 소비자 신뢰 지수가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 또한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어떤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즉 앞으로도 꾸준하게 어떤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지난주 해가지고, 지지난주죠?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어떤 긴축 모드로 가겠다라는 거, 국내 증시에 있어서 약간, 글로벌 증시에도 약간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되는 그런, 악재로, 단기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뭐 중국 증시가 멋지게 반등을 했다는 것은 역시나 그 우려도 많이 사라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제 설 연휴도 있고 그리고 설 연휴도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승 탄력도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을 했었고요. 실제로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좀 밀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가가 남았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뭐 주식 시황 점검을 하실 적에 현물 외국인들과 어떤 기관들의 현물 매수세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옵션 그죠? 파생 상품 쪽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체크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지난주에 주가가 빠질 적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그 가격대 아래로 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그 옵션 포지션을 분석해보게 되면은 박스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적에 저희 회원님들께 저는 박스권이 될 거니까 주가 어차피 지지라인 때가 2050포인트, 2050포인트 위로에서 지지라인 따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서 다시 살짝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증시의 어떤 모멘텀이 좋다고 해서 국내 증시도 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떤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따라오르고 그런 어떤 커플링 현상은 이미 예전에 끝났죠. 그죠? 지금 뭐 상승 흐름은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움직이는 않는다. 약간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다. 자, 국내 증시는 먼저 올랐습니다. 그죠? 먼저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 구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박스권을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포지션,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숫자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봤을 적에 상단부가 나름대로 지금 오늘 종가가 고점이 2120포인트였죠? 2120포인트 위로 해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오르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게끔 외국인들이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로 해가지고도 막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밴드, 이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줄 공산이 크다. 하단부는 2060포인트가 되겠고요. 고점 때는 한 2130포인트 정도 해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주가가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거기다가 내일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에다가 이제 설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제법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중 고점이 2121포인트였습니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매매 트레이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중기보다는 단기 관점이 유리한 장세다. 물론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잡으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잡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편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뭔가 시장은 좋은데 내 계좌 수익률이 별로고 뭔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면 분명히 부담스럽다. 따라서 어차피 지수가 박스권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단기 매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이니까 하단부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주가가 변곡점, 그죠?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슬슬 이제 외국인이나 내지는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돌리는 5일선을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런 종목들의 그런 종목들 편입을 하신다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 나름대로 지수는 박스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부 좀 제법 꽤 크게 수익 중이신 종목들은 일단 나름대로 좀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서 챙겨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지금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안 좋다라는 관점 지난주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보다는 단기 관점을 갖고 분할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 순서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참여는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는데요.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다라는 부분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원하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센TV에서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무료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놀라운 수익률도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대응 전략을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추천 종목이 총 4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유 전략을 주신 종목도 4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존에 보유 중이던 종목 4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정보기술과 효성, 현대백화점, 일신석재 이렇게 있었는데요. 현대정보기술은 창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유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신 건가요?
네, 현대정보기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보다는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물려도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후속 리딩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카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계속 리딩을 받으셨을 테고요. 일단 추가 매수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됐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작전주나 잡주나 내지는 뭐 어떤 좀 이렇게 알 수 없는 호재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어떤 모멘텀, 그죠?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당이 되는 어떤 기법 내지는 뭐 패턴이 되겠는데, 급등주는 여러분들 절대로 단번에 그냥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특정 이평선이나 내지는 어떤 특정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받고서 큰 상승 파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종목들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현대정보기술 패턴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를 했었고 보유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제가 좀 제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의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대정보기술 차트를 먼저 쫙 눈여겨 보시고요. 특징이라고는 이제 주가가 두 번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요. 21선 부근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다가 그 다음에 1차 하락 후에 61선 전후에서 61선 부근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2차 하락을 하게 됐죠. 자, 이런 패턴 어떤 종목과 비슷하냐? 과거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RNL 바이오와 상당히 똑같다. 네.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흘러가 볼까요? 자, RNL 바이오 예전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급등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정도 이제 급등을 했다가 1차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자, 지금 차트가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자, 보시게 되면은 1차 하락 구간, 61선 지지에서 실패했죠. 실패하고요. 2차 하락을 했습니다. 2차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장대 음봉이 두 번, 그죠? 저점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두 차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단봉의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단봉의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급등을 해주면서 상한가가 나왔었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였다. 이거 저희 오늘 장대 양봉 나올 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회원님들께 어떤 전략 방송을 했었었는데 오늘 양봉이 나올 자리다. 어떤 종목? 현대정보기술.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오늘 장중에 뭐 9%까지 거의 10% 가깝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두 차례 정말 급등을 하고 나서 21선을 이탈합니다. 그 다음에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오면서 무너졌죠. 그죠? 하지만 장대 음봉 2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양봉. 그죠?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단봉의 양봉이 나온 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카페에서 제가 추천을 리딩을 해드릴 때 2번 정도 저점에서 오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 더 늘렸죠. 그래서 충분히 내일이나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쯤으로는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제법 괜찮은 수익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카페 댓글 리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정보기술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효성도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효성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는 이날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이죠. 1월 21일 날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효성이를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닥권 대량 거래, 그죠? 고점 대량 거래는 상투, 바닥권 대량 거래는 나름대로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효성 살펴보시면은 물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제법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빠지기 전에 외국계 증권사에 좀 나름대로 부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제법 많이 터졌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요. 오히려 옆으로 버티면서 5일선까지도 살짝 넘어가는 그런 거래가 또 증가했죠. 거래가 증가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돌파를 해주는 양봉이 나왔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 여기서 이날 매수를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매수가 대비 거의 4%에서 한 5% 정도 올라갔었죠. 아직 수익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홀딩 중이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목표가로는 1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0만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목표가를 산정하실 적에는 차트상
추세선을 잘 그어보셔야 돼요. 자, 단기적으로 효성이가 고점에서 밀리는 가격대를 이어보게 되면은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들? 1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이 만약에 단기 바닥이 맞다라면 21선 뚫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오늘 한 오후장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막판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간 밀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고요. 최근 보시면은 거래량만 놓고 보자면 대량거래 음봉, 또 대량거래 연봉, 그리고 대량거래 양봉, 바닥을 나름대로 의미하는 그런 어느 정도 대량거래가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카페 추천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10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많이 올랐습니다. 추천가 대비해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건 지난 시간 추천주는 아닌데요. 네, 현대백화점도 카페에서 역시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죠. 네, 어제 종가 베팅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라던가 나쁜 의견은 없었어요. 그죠? 최근 유통주, 롯데쇼핑도 그렇고요. 어떤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요.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들 전혀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 연휴가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형마트라던가 어떤 백화점이라던가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겠죠. 모멘텀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뚜렷한 이유가 없이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모멘텀이 나쁘지 않는데 특별하게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단기 낙폭 과대 구간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을 체크하셔야죠. 빠질 때는 분명히 수급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좀 있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이 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외국인이 팔 때 기관도 같이 팔아버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은 매수를 했죠. 즉 외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은 특히나 저점에서 어떤 두 메이저 주체의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최근에 기관 매수가 들어왔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잘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자, 음봉에서도 그렇고요. 특히나 양봉이라는 캔들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수 세력이 압도를 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거고 거기다가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죠. 자, 즉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살짝 깼습니다. 자, 전저점 깰 때는 여러분들 거기 매수 급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점을 깼습니다. 장중에 양봉이 나오던 날이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1월 24일인데 전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종가상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자,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되죠. 손절매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손절매 매물도 나오겠죠. 그랬는데 손절했던 사람들은 바보를 만들어버리죠. 종가상 양봉이 됐으니까. 아, 괜히 팔았어 하면서 손절했던 사람들 아쉬워하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옆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양. 그죠?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가면서 나름대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주다가 중요한 것은 어제였죠. 어제 어떻게 됐어요? 5일선과 11선 나름대로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도 살짝 증가를 해주는 이런 매수 급소가 탄생했다. 그래서 어제 과감하게 매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과 오늘 사실 지수가 오늘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현대백화점은 주도주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기법은 뭐냐면 변곡점 매매 기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때 지금은 지수 너무 올라가는 종목 말고 변곡점 단기의 낙폭 과대권에서 5일선 방향을 틀 법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베팅했던 거고요. 오늘 시장 수익률 대비 훨씬 더 많이 급등했었죠. 장중 거의 5.4%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13만 3천원에 50% 차익 실을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 홀딩 중이고요. 일단은 현대백화점도 보시면은 목표가가 있죠. 자, 현대백화점 목표가는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추자선 상단부 보시게 되면은 여기죠. 딱 떨어집니다. 내일 정도에 이제 고점을 가게 되면은 한 13만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사이에 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내지는 분할 매도 관점이 되게 돼요. 네. 참고로 지난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한정 KPS 제가 그때 추천드렸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추세선 있죠?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어디서 밀렸어요? 정확하게 추세선 상단부에서 밀리고 빠지죠. 네, 이런 거 이용을 하시면 단기 목표가, 그죠? 단기 매도가 잡기에 상당히 유리하다.
지금 보시면 그대로 지금 그 추세선 상단부에서 저항을 갖고 빠지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으로 봐서 현대백화점도 이 상단부 여기를 나름대로 단기 고점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일신석재 있었죠. 네, 일신석재도 금일 장중 추천 주었습니다. 일신석재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중에 얘도 이제 변곡점이죠. 차트가 비슷하죠. 이 종목은 우량주는 아닙니다. 일반 개별주라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께 그냥 5% 정도만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장중에 1,440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거래량부터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개별주 시장이 조금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면서 대량 거래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진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대량거래 음봉이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무서운 음봉이잖아요. 그죠? 무서운 음봉이 나왔으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빠질 생각은 안 오고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빠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저점을 깼다가도 여기서 나오죠? 저점을 깼다가 양봉이 나옵니다. 저점을 깼다가도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돌파를 했다가 또 밀렸다가 또다시 돌파했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즉 나름대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량거래 음봉이 나왔을지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 그 음봉의 대량거래는 나름대로 매수 거래량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침 5일선과 11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맥점이었죠. 장중에 1,440원대에 댓글에서 이제 그 매수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세를 확인하고 40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매수하고 나서 바로 거의 4%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아직 차익 실현하지 않았고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모두 보유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추천 종목 네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아이마켓 코리아,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있었네요. 네. 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방송하는 날 이제 마지막 장 끝날 무렵에 제가 그 댓글로 카페에서 댓글로 종가 베팅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사실 뭐 그 다음날 보시면 바로 급등을 해서 아마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이 안 왔을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카페에서 댓글 보고 사신 분들은 종가 매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뭐 올라갔고요. 11,000원 위로 해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날 이제 시장도 좀 밀리는 장이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주가 좀 빠지던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일단 일진전기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네 매수 추천 나갔던 이유가 있었죠. 자, 주가가 전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또 변곡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종목 역시 변곡점입니다. 네. 제가 이 그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종목들 사실 변곡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수익 내기 상당히 괜찮은 매매 기법이에요. 쉽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전저점이다. 주가가 한 번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라면 그 다음에도 지지받을 가능성은 일단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저점 부분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나 내지는 기관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 일단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캔들까지도 아래 꼬리가 달린다라거나 아니면 양봉이 나온다라거나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면 역시나 합격. 그렇게 삼박자가 딱딱딱 들어맞는 종목이 나온다라면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 자,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전저점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저희도 외국인과 함께 매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날이죠. 1,350원에 종가 베팅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350원이죠. 매수해서 그 다음날 바로 장중에 거의 한 8%, 예, 그 정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량 차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네, 일진전기 살펴봤고요. 아이마켓 코리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가 매수가 대비 좀 빠졌죠. 지금 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매 하세요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요. 카페 댓글에서는 일단 홀딩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랬냐면 아이마켓 코리아 역시 일단은 수급은 살아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이유가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 그죠? 외인의 대량 매수가 한번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2차 시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망가졌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면 일단은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곡점을 만들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약간씩 지지를 받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21선 골든크로스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짝 나오는 척 하다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다시 빠져버렸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난
지난 이제 작년 11월이죠. 그죠? 작년 11월 때의 저점을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정작 정말 의미가 있는 가격대는 작년 11월 정도의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다. 그래서 그 가격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원래는 단기였습니다만 약간 중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홀딩 지속을 하셔도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온다. 역시나 카페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디테일가 됐는데요. 나머지 두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성엔지니어링은요, 추정가 대비 한 4%에서 5%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뭐 수급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급이 좋아서 말씀드렸는데 장중 눌림목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홀딩 가능하시겠고요.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죠. 네, 인터파크는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 당시 양봉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양봉의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매에 처리했습니다. 3% 손절이고요. 네. 네, 주진학님의 앞 시간 추천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급등 테마주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강의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기법을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기법입니다. 일단은 그 초보자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기법이에요. 초보자분들 말고 나름대로 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제법 좀 하셨던 분들이 있죠.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법은 사실 이런 공개적인 이런 그 자리에서는 강의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제 저희 그 VIP 회원님들께만 강의를 해드린 내용인데 오늘 특별하게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단기 투자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급등주 매매 기법 오늘만 특별히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강의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법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네. 세력주 번지점프 기법인데요. 혹시 그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저는 보는 것만 해도 오금이 저려서 아직 못 해봤어요. 저도 사실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번지점프 같은 걸 네.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가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번지점프를 하게 되면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그죠? 주가 사람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점프대가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뛰어내리겠죠, 그죠?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아래에서 뿅 하고 튀어 오르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 바로 번지점프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점프의 높이는 주가가 올라간 상승 구간을 얘기합니다. 상승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나름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올라가다가 나름대로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가격 조정을 받을 때가 뛰어내리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사람들마다 몸무게가 다르겠죠. 그죠? 몸무게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오는 튀어오르는 구간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튀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주식에 적용을 한 것이 바로 번지점프 기법이다. 간단한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주가 이제 급등주들 보시면 사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이 기법은 나름대로 좀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타이밍을 잡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가 손절매를 했을 때 그 손절매는 물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만 잘 체크하시고 분봉 체크만 잘 하시게 되면은 리스크는 3% 정도 이내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5%에서 많게는 10%, 20%도 가능한 기법이 돼요. 자,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요약을 해서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원리로 이 기법이 적용이 되느냐?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은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렴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11선이라고 칠게요. 11선 내지는 21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왜?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죠?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만약에 빠집니다. 주가가 막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5일선이 꺾이게 되겠죠. 5일선은 우하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주가와 5일선 간의 이격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최소한 이격을 좁히는, 그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우량주건 개별주건 다 적용이 돼요.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정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지를 받거나 내지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는 종목들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 이런 기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테마주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대선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구지역 테마주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뚜렷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모멘텀, 그죠?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멘텀 중에서도 이제 뭐 시장에 이미 나온 테마주 같은 거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테마주면은 다 해당이 되겠고 그 외의 모멘텀, 예를 들면 어떤 유상증자 호재라던가, 그죠? 유상증자 호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종목들 중에서 엔터주가 있어요. 뭐 J2 엔터라던가 뭐 어떤 엔터주들이 있는데 엔터주들은 비교적 어떤 이제 그 좀 성격이 나름대로 특징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무서운 뭐라 그럴까 어떤 변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엔터주나 유상증자나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외하시고 이왕이면 테마주, 네, 테마 급등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일단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등주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아니라 상한가는 기본이다. 최소한 상한가 한 방,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죠? 최소한 한 방에서 두 방 이상은 나오면서 올라가야 이격도가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격 조정 받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게 되는데 몇 가지 여기서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노트 필기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게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죠?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이탈하는 음봉 포함해서 음봉이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수하지 마세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수하시지 마십시오. 최소한 5일선을 깨는 음봉이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온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라.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고점에서 음봉이 3개 나왔다는 것은 제법 많이 빠진 겁니다. 특히나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봉 나오면 장중 마이너스 10%까지는 예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까지 그냥 떨어지잖아요. 때문에 음봉 3개, 몇 개? 2개에서 3개 정도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마지막 음봉 간의 이격도가,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격도가 몇 프로? 10%에서 20% 정도 벌어져야 된다. 최소한 10에서 20% 정도 벌어지는 타점에 그 구간에서 분봉을 보셔야 돼요. 사실 1봉 보고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건데 분봉도 여러분들 이제 뭐 1분봉도 있고 3분봉, 5분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제가 자주 쓰는 그 분봉은 15분봉이나 30분봉을 체크를 합니다. 네, 이런 분봉을 체크를 해서 하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투매가 나오는 기법이에요. 그죠? 투매를 받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미리 가격을 받쳐놓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리스크가 커지고요. 미리 받쳐놓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손절매를 하면, 그죠? 받아먹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놓고 매수가창에 대량의 물량을 쌓아놓고요. 받아먹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의 손절을 바라고서.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분봉상 거래량이 제법 터지겠죠. 그죠?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15분봉, 30분봉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들이 많이 있어요. 주요 이평선, 예를 들면 뭐 15분봉 20분선이라던가 40분선이라던가 그런 주요 이평선을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을 때, 사실 이게 그냥 칠판에서만 설명드리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정말 제대로, 정말 장중에 설명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데, 나름대로 일단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제법 터지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실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절매 중요하겠죠, 그죠? 네. 손절매를 어떻게 잡으시느냐? 자,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중 최저점, 그죠? 장중의 최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혹시라도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느냐? 수익 실현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부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격도. 자, 5일선과의 이격도가 급격하게 지금 벌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5일선이 따라서 내려오겠죠? 나름대로 바닥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지지를 받는 순간 5일선과 주가와의 이격도는 좁아지게 됩니다. 단기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라? 5일선으로 잡아라. 5일선 근처에서는 만약 수익 중이다 하면은 5일선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최소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매수하시게 되면은 3%에서 5% 정도는 보통 드실 수가 있고요.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 위로는 정말 잘 가면은 10%, 20%까지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기법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실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몇 종목만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한 두세 종목 정도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서한 보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그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을 이탈하는 첫 번째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음봉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음봉도 나오죠. 자, 두 번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1선을 이탈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습니다. 이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음봉 몸통에서 지지를 받다가 음봉이 한 번 더 나왔죠. 즉 이걸 합쳐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3일의 캔들은 음봉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음봉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캔들을 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음봉의 몸통 그 가격대에서 여기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서 음봉 3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21선과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 이날 저희들은 거의 종가 베팅 했습니다. 종가 베팅 전에 약간 이제 주가가 살짝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 수익권으로 마감했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급등주들은 그냥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21선 가기 전에 이격도가 좀 벌어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NRD입니다. 자, NRD 같은 경우에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죠.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3개가 나오고 나서 오늘이죠. 참고로 NRD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추가 상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장 마감 후에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면서 장후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좀 제법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죠.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급등 세력주들은 역시나 쉽게 죽지 않더라고. 어떤 추가 상장 그런 나름대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개파락을 시킨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단일가 매매에서 하락을 했고요.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손절 나오죠. 그죠? 누군가가 손절을 받아 먹으면서 대량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일사료 되겠는데요. 자, 한일사료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지금 종목이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잠깐 좀 안 바뀌고 있어서 네, 이제 나오네요. 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몇 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왔죠. 3개가 나오고 나서 저점에서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립니다. 만약에 그 음봉이 나오던 날 투매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날 장중에 양봉, 그죠? 예, 양봉 수익 내실 수 있었겠죠. 장중에 5% 정도. 저점에서 잡았으면 최소한 5%에서 그 이상도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그런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네, CJ 시푸드입니다. 이 종목도 5일선을 깨는 음봉이 하나, 둘, 3개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는데, 어제죠, 그죠? 어제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들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오고서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 지금 21선 근처에서 다른 종목 같았으면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손절매 하시는 게 좋다. 모든 기법은 여러분들 결국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종목일지라도 여러분들 100%는 없다. 그래서 안 되는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손절매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급등주 매매 기법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요, 두신학님의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요. 예. 먼저 웅진코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가는데 아니 주신학님 이렇게 떨어진 종목을 추천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시장과 정반대로 가는 종목이죠. 근데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웅진코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미 기사화 됐고요. 거기다가 작년에 시작했던 화장품 사업에 대한 어떤 우려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미 기사에 나온 부분입니다. 기사에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즉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다. 나름대로 악재가 있었다면 주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딜까? 저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수 들어가는 것은 좀 불안불안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저점을 어떻게 제가 체크했는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운지코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과거로부터 이제 나름대로 운지코이가 과거로부터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그리고 저항을 받는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죠. 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게끔. 33,000원에서 나름대로 35,000원 정도에서 자, 과거에 보시면 저항을 받죠? 저항받고요. 저항받고요. 또 저항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죠? 힘겹게 올라가다가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2009년도 들어서 2008년도에도 저항을 2번 정도 받다가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지를 받았죠. 즉, 저항을 받던 가격대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의미가 있다. 즉, 과거에도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악재가 아니라면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일단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급이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팔면 좀 안 좋은 건데 보시면은 기관은 막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보시면 외국인들은 간간히 매수해줍니다. 오늘도 매수를 제법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의 지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가장 이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웅진홀딩스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있죠. 그죠? 자, 모건 스탠리.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5.8%입니다,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가 가지고 있는 게 5.8%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가장 보시게 되면은 누가 매수했어요? 최근 들어서 모건 스탠리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HTS 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며칠째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죠. 주가가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직접 각자 여러분들 HTS 상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양봉이 나왔는데 제법 거래량이 괜찮았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바닥권에서 거래가 점점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리겠고요. 34,000원 정도라면은 매수가 가능하시겠고 일단 10%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33,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요. 5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만 50%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후속적으로 제가 리딩 해드릴게요. 카페에서. 네. 네, 관심 종목 한 종목 더 있죠. 네, 한 종목이요. 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화 엔터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신화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광학필름, 그죠? LCD용 광학필름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업황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전기전자 잘 가잖아요. 그죠?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 부품주들도 모멘텀이 좋아서 제법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래나노텍과 신화엔터텍이 비슷한 경쟁업체라고 알고 계시죠? 두 종목 모두 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제법 괜찮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121선 체크해 볼게요. 자, 121선에서 저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돌파했죠. 자, 121선은 돌파를 기존에는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못합니다. 계속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121선을 넘어갔어요. 돌파에 성공했죠. 자, 그러면 돌파를 했으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지를 근데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최근에 지지를 예쁘게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거래가 좀 실려주면서 21선을 다시 한번 올라오는 21선을 골든크로스 해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여져서 지금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매수 추천가는 11,500원
11,500원, 11,500원 아래로 10% 정도 분할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11,1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신왕님의 관심 종목 모두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다음 주 목요일 대박클럽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대응 전략은 이 주신왕님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카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페 주소는 하단에 내려가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아직 열려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를 85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04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단기 급등주입니다. 그죠?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매하실 때 손절매 가격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급등주 매매를 모멘텀을 보고서 중장기 투자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급등주 매매는 거진다 어떻게 됩니까? 단타 목적으로 해서 매수를 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약간 물리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11선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자, 11선이 무너졌는데, 나름대로 아래 꼬리가 달렸죠. 그죠? 최근 음봉이 5개가 출현했습니다. 5개가 출현했는데, 이틀 전에 아래 꼬리가 달려주면서 추가 하락은 멈춘 상태예요. 즉,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캔들 모양이 그닥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저 마지노선을 정해드릴게요. 오늘 저점이 나름대로 7,650원이었는데 7,550원, 7,550원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은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만 지켜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현대모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28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04,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홀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기차 잘 나가고 있죠, 그죠? 현대기아차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부품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품주들 과거의 흐름을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주가 가게 되면은 결국은 부품주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1년도 유망 업종 중에서 자동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시나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이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탄력이 조금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박스권 구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서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홀딩 가능하시겠고요.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단부 되면요, 거기서 나름대로 강하면 돌파를 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매수세가 좀 약하면은 밀리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당연히 반드시 분할 차익 관점으로는 접근하셔라, 대응하셔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샘플러스에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하고 있는데요. 증권 무료 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종목 상담,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서 놀라운 수익률도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은요, 주신왕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대박클럽은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